서울 성북구. 오래된 봉제 공장들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새벽녘이면 공장이 들어선 건물 앞마다 큼직한 포대가 쌓입니다. 이거 뽀글이 그 안에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천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잠시 뒤 어디선가 나타난 트럭. 한 남성이 자신의 몸집보다 큰 포대를 실어 나릅니다. 개미 또는 기레빠시라고 불리는 수거업자입니다. 차량을 쫓아가 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인적 드문 야산의 한 창고 앞에 멈춰선 트럭. 다가가 보니 비슷한 포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캄보디아처럼 자투리천을 분류하는 업체였습니다. 바꿔서 이제 분류 작업해서 보루 작업, 보루 선박 닦고 그리고 뭐 전자하고 다른 다 그러는데 그런 걸 그냥 골라서 판매하고 또 나머지 못 쓰는 거는 수박장으로 하고. 포대들이 가득한 창고. 이 일을 40년 넘게 해왔다는 부부에게 포대 속 천들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수거해다가 불법이지만은 해다가 분류해서 나오는 면적료, 그전에는 뭐 거기서 나일론, TC 이렇게 다 구분돼갖고 재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혼합이 돼갖고 재활용이 좀 안 되고 오면서 끄지 왔는데 못 쓰는 게 많으니까 뭐 지금 밖에 지금 같은 자는 데는 사이에 별로 그냥 없고요. 다 쏟아가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점점 비싸지는 상황. 그래서 이곳에선 천 조각들을 불법으로 더 저렴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식을 하는 데는 키로수를 받거든요. 쓰레기 버리는데 그런 데는 아예 들어갈 엄두도 못 내요. 너무 비싸니까. 아 많이 차이나요? 그러면 몇백 차이 나지. 차이 우리가 다 차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옛날에 한번 못 버려서 버렸을 때 500만 원도 나왔어요. 이거. 그럼 지금은 얼마 정도에 태우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한 한 차에 막 90, 만약에 많이 올라가 100만 원까지 주고 쳤으니까 100kg짜리 한 포대당 9,000원을 받고 수거해 4,000원을 주고 태운다는 사장.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5배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몰래 태워지는 섬유 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다만 현장의 전문가들은 그 양을 연간 20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몰래 버려지는 건 천 조각만이 아닙니다. 강남의 한 복합 쇼핑몰. 계절이 변하기도 전 빠르게 바뀌는 새 옷들이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진열대를 가득 채우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옷들. 국내 71개 상장 기업이 배출한 의류 폐기물은 총 75만 3천 톤. 그중 피해 의류로 신고된 양은 235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판매되지 않은 옷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걸까? 물론 당연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을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브랜드마다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원래 패션 쪽은 3년 이상 된 의류는 다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저희도 그렇고요. 폐기율 같은 걸 어디 나와서 인터뷰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회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재고 폐기물 소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여쭤본 거예요. 소각을 안 하지는 않죠. 근데 그 양이 아마 절대적으로 저희가 적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의류를 전문으로 폐기해준다는 한 보안 폐기 업체를 찾았습니다. 고객 중에는 대기업들도 여럿 눈에 띕니다. 해당 업체의 소재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의류업체들이 재고를 보안 폐기하는 이유에 대해 브랜드 평판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류 폐기하는 게 보통 재고나 불량품을 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를 통해서나 뭐 1000톤이나 되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나머지는 소각장을 직접 그냥 폐기물 처리한다든지 그게 더 많겠죠. 그렇다면 실제 의류업계의 관행은 어떨까? 의류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은 산업입니다, 이게. 한 벌을 판매했을 때 수익이 두세 벌을 만들고 폐기하는 것보다 수익이 높다고요. 티셔츠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29,900원. 29,900원이요? 근데 29,900원보단 싸거든요. 저는 그 티셔츠 원가율은 한 5, 6천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 쪽에서는 뭐 4배수, 5배수, 6배수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여성복 같은 경우가 조금 배수가 높아요. 보통 원가가 뭐 10,000원이다 하면은 7만 원에 판매를 한다면 7배수라고 하면은. 이토록 높은 마진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진열된 옷들을 살펴보니 하나같이 인건비가 싼 동남아 봉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들입니다. 최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전제 조건은 대량 생산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그거에 따른 또 이제 서류 작업이라던가 제반 비용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정도의 양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지, 양이 적을 때는 뭐 300개, 400개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00장을 만들 때는 이걸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티셔츠 이거 500장 만들어서 4만 원에 판다? 그럼 이게 살려나? 안 살 것 같고, 적정 가격을 이거 한 2만 원 정도에 팔아야 좀 팔릴 것 같은데 2,000장 정도 발주하면은 한 2만 원 정도에 팔 수 있겠네? 이제 많이도 만들었잖아요, 이 가격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많이 만든 거 팔려도 문제가 안 팔려도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 하지만 옷을 더 저렴하게 사는 대가로 우리는 꽤 비싼 환경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의류 기업들의 재고 폐기 금지법을 발의한 김태선 의원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장 큰 장애물은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기업이 얼마나 만들고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무도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재고량, 폐기량에 대해서 보고 의무도 없었고 이를 집계하는 시스템도 없었고요. 결국 기업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고 정부에서도 이걸 수수방관했었던 거죠. 옷 한 벌을 팔면 두세 벌은 폐기해도 마진이 남는 산업. 하지만 의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심한 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은 약 2,700리터. 성인 한 사람이 2년 6개월간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또 청바지 한 벌을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량은 32.5kg으로 자동차가 11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양과 비슷합니다. 재고 폐기를 원천 금지하거나 폐기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지난해 기준 상장 의류기업 71곳 중 3곳만이 재고 폐기량을 공개한 실정입니다.